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슨 강연아입니다. 오늘은 바뀐 수능 2022학년도 이후에 공통과 선택 과목으로 수능이 변화되었는데요. 이때 우리가 수능을 개념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유형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 유형이 무엇인가? 유형에 대해서 꼼꼼하게 파헤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유형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유형이 뭘까요? 유형. 그쵸? 뭔가 공통된 성질을, 성질이나 형태 등을 뭐 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공통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묶어서 표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쵸? 자,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그림은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뭐야? 사탕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누가 봐도 캔디. 자, 나 잘 그리고 있어. 그 다음에 뭐 이런 잘 그렸어, 잘 그렸어, 잘 그렸어. 이거 잘 그렸다고 해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뭐지? 편의점에 파는 아이스크림. 이거 약간 쪼꼬 이렇게 써볼게요. 쪼꼬. 그 다음에 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핫초코가 있고 핫초코. 글씨가 이상해. 괜찮아. 그리고 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또 뭐가 있냐면 아메리카노가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건데 자, 어떻게 보면 이건 식사류는 아니다. 그치? 다들 디저트류 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디저트류에 대해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종류별로 묶고 싶대. 그럼 종류별로 어떻게 묶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종류별로 묶고 싶대. 그러면 종류별로 사탕, 그쵸? 그 다음에 뭐 초콜릿, 아이스크림, 뭐 이렇게 음료 이런 식으로 묶을 수가 있겠다. 그쵸?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묶을 수 있지? 그치. 맛에 따라서.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는 그렸는데 얘는 딸기 맛이야. 내가 원래 딸기 맛을 생각하고 빨간색을 써가지고. 딸기 맛이에요. 그리고 얘는, 커피 맛이라고 해볼까? 요런 식으로 생겼다 쳐보자. 그러면 맛이 어때? 초콜릿은 초콜릿 맛이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초코 맛이 나겠다. 그치? 그리고 요렇게는 커피 맛이 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다, 그치? 그리고 뭐 딸기맛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분류할 수 있지? 뭐 고체냐 액체냐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체냐 액체냐 어때요? 얘네들은 고체고 얘네들은 뭐 액체고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떤가요? 내가 지금 똑같은 거를 그려놨어. 6개를 똑같은 어떤 먹을거리를 그려놨는데 내가 유형을 어떤 식으로 분류하냐에 따라서 똑같나요? 다르죠? 이렇게 포함된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 유형을 우리가 어떻게 쪼개느냐에 따라서 관점을 달리 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그 유형별로 어떤 관점을 살펴봤을 때 내가 이 문항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은 심어주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요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봅시다. 요거 잠깐 지우고 갈게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내가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크게 세 가지로 볼 거예요. 세 가지로. 음. 구조적으로 한번 따져볼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볼 거냐면 미안해. 내용적으로 따져볼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내용이 뭐냐면, 음,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갈래로 한번 살펴볼 거야. 그래서 이 수능 문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방법론적인 것까지 이렇게 세 개의 갈래로 한번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구조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어때요? 지금 바뀌고 나서 공통과 선택 문항으로 바뀌었거든요? 요렇게 공통과 선택 문항으로 바뀌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약간 문항별로, 잘 보이죠? 문항별로, 약간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정형화. 문항별로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어. 그럼 이제 문제 구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볼 건데, 일단 공통 문제가 있고 선택 문제가 있단 말이야. 자, 공통 문제는 1번부터 몇 번까지죠? 그쵸, 22번까지인데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쪼개볼게. 중간에 주관식 투입되기 직전 객관식 문항, 그 다음에 16번부터 22번 문항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때 점수가 우리가 1번에서 15번까지 점수가 다 같나요? 아니지. 1번은 2점짜리고 15번은 4점짜리야.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1번은 난이도가 풀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말이 꼬여. 쉽지. 15번은 그치 좀 어렵지. 그래서 이 내가 문항이 뒷번호로 갈수록 이 파트 섹션별로 뒷번호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점수도 여기다 밑에다 쓸게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점수도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그쵸?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3점짜리, 4점짜리 점수도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그리고 난이도도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다. 그쵸? 자,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자. 그러면 여기에서 2점짜리 문제 몇 개, 3점짜리 몇 개인지 알아요? 아세요? 좋겠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2점짜리야. 그리고 바로 3번부터 3점짜리로 바뀌거든요. 몇 번까지? 그렇지. 8번까지가 3점짜리가 될 거고, 그리고 나서 9번부터 15번까지가 4점짜리 문제가 될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2점짜리 2개, 3점짜리 6개, 그리고 4점짜리 몇 개지? 9, 10, 11, 12, 13, 14, 15 7개죠? 요렇게 해서 합이 50점인가요? 4, 18, 22, 28, 그치? 50점. 요렇게 될 거고. 공통 객관식 문항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주관식 문항에서는 어떻게 되지? 2점짜리 없어. 여기에서는 바로 16번부터 16, 17, 18, 19 요렇게 3점짜리 나오고 그리고 나서 바로 20, 21, 22 요렇게 4점짜리로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3점짜리 4문제, 4점짜리 3문제 요렇게 해서 24점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선택 과목 한번 볼게요. 선택 과목에서 2점짜리가 하나 있어. 자, 날로 먹으라는 이야기야. 23번 2점짜리 있고 그리고 24, 25 이건 그냥 다 쓸게. 26, 27, 28, 29, 30 이렇게 있는데 객관식, 주관식 쪼개는 거는 여기서 사실 쪼개지거든요. 여기서 쪼개져서 객관식 6문제, 주관식 2문제예요. 근데 점수는 어떻냐면 점수는 여기서 쪼개져. 그래서 2점짜리 하나랑 3점짜리 4개랑 그 다음에 4점짜리 3개랑 이렇게 되면 26점인가요? 그치? 응. 26점. 이렇게 되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총 계산해보면 50점, 50점, 100점 이렇게 배점이 이루어져 있고요.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 둘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뒤쪽에 점수와 난이도가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21년도까지는 우리가 가형, 나형 이렇게 선택해서 봤기 때문에 21번, 30번 이렇게 두 꼭지로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 존재했다면 지금은 어때요? 그치. 15번에서 한번, 그 다음에 22번에서 한번, 그 다음에 30번에서 한번.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요 꼭지의 크기의 비교에 대해서는 약간 내 생각에는 그때그때 살짝 다른 것 같기는 해. 옛날보다 예전에 비해서 약간 30번의 경중이 살짝 낮아진 것 같고 오히려 22번에 대한 위상이 살짝 올라가지 않았나? 주관식 옛날로 말하면 얘가 30번이지 뭐 사실 그쵸? 근데 어쨌든 누가 30번이 될지에 대해서 항상 비등비등하고 이번 24년도 수능에서는 정답률 1%대를 만들어놨던 22번 문제가 압도적이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구조적인 내용은 이렇게 따져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인 측면 한번 봅시다. 자, 공통이랑 그다음에 선택 과목이랑 나오는 내용이 구분이 되죠.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 수1이랑 수2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 또는 확통 또는 기하를 선택을 하는데 여기다가 그냥 확통 기하를 쓸게. 그럼 오늘은 일단 미적 위주로 다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러면 수1에서 다루는 내용은 뭐가 있을까? 그치. 지수, 로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있다. 그치? 그 다음에 수2는요? 그치. 수2, 미안, 여기가 아니서 수열 파트, 미안. 그 다음에 수2 한번 봅시다. 수2는요? 그치. 함수의 극한, 연속 있고, 그 다음에가, 그치. 미분법. 그 다음에가 적분법. 자, 미적분에서 다루는 거는 함수가 확장이 됐다. 그치?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항함수에 국한됐다면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함수가 될 거고 그 전에 수열의 극한, 연속 이렇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미분, 적분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여러 함수 그래서 방법도 여러 가지 그래서 미적분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항이 객관식, 주관식 다 몇 문항씩 나올까요? 요거를 내가 막 쫙 2024년 기준으로 2024 수능 기준으로 적어놨거든? 근데 이걸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 한번 가지고 왔거든요. 자, 봅시다. 잠깐만. 그냥 전체로 1, 3, 1. 2, 1, 3, 1. 그 다음에 10, 33, 40. 10, 33, 40. 그 다음에 11, 20, 31. 11, 20, 31. 요렇게 된다, 그치? 그래서 여기가 객관식, 주관식. 요렇게 되고요. 자, 봅시다, 한번. 그럼 여기 4문제, 3문제, 4문제. 요렇게 되니까 총 11문제 나오고, 그리고 여기도 1문제, 6문제, 4문제. 미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11문제. 그 다음에 여기도 2문제, 2문제, 4문제 해서 여기는 8문제가 원래 미적분 문항이 8개였으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문항 배치는 골고루 이루어져 있다. 요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통, 객관식, 주관식 요 내용에 골고루 다 들어가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1문제, 11문제는 이게 진짜 규칙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여기서 살짝 도드라지는 내용이 이런 내용들을 살짝 한 번씩 볼만할 것 같아요. 왜 하필 미분에서 많이 나왔을까? 그리고 미적분에서는 적분에서 왜 많이 나왔을까?
왜 그럴까? 첫 번째, 어려워. 내용이 어려워. 어려워.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연계성이 좋아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미분을 알기 위해서 극한연속 알면 돼, 안 돼? 그러니까 극한연속을 몰라도 돼? 아니면 반드시 알아야 돼? 알아야 되죠. 여기에서 내가 앞단원에 대한 내용이 연계가 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를 나와. 그래서 보통은 얘가 이렇게 여섯 문항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연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더더욱이나 이 미적분 내용에서 나온 적분 문제도 똑같겠지. 내가 단순하게 그냥 적분의 성질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기보다는 미분했을 때의 그 미분의 관점과 그리고 적분의 뭔가 어떤 도구적인 성질이 함께 합쳐져 있는 문제를 저는 적분이라고 그냥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항수가 많은 거지. 얘네가 뭐 물론 중요하기도 해. 근데 이제 얘네만 왜 이렇게 편파적이냐? 그럼 얘네만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물론 공부할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한데 이제 그런 수치적인 것들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 좋았어. 그럼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자. 이제 방법론적인 이야기인데 여기는 뭐냐면 제가 한번 이 문제를 수능 문제를 한번 쫙 풀어봤어. 그럼 내가 이 문제를 볼 때 뭘 생각하면서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있나? 있어? 없어? 없을 수도 있어. 괜찮아. 그럼 내가 문제를 쫙 풀어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개념을 알면 풀리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나 여기에서 어떤 단원인지는 알겠어. 근데 문제가 안 풀려.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냐. 그래서 방법론적인 해석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일단 아주 쉬운 거. 계산형 문제가 있겠다. 그치? 진짜 단순하잖아. 계산형. 그지? 이런 계산형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해력. 와, 이해력을 물어볼 수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죠? 뭐가 있지 물어봐도 대답 못 해. 그러니까 대답하면 천재고. 자, 어떤 게 있냐면 추론형이에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일단 이해 추론력, 추론형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문제 해결력.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방법을 크게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1번, 2번 요런 수능에 1번, 2번 아까 2점짜리 문제 있었잖아. 요 공통 2점짜리 문제는 어떻지? 엄청 단순 계산이야. 단순 계산. 단순 계산인데 분명히 앞에 있지 다 단순 계산 같아요 하는데 3번부터 3점짜리로 올려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뒤에 가도 3점짜리가 또 있어. 근데 똑같은 계산 문제인데 뭔가 하는 게 한 번씩 있었을 거예요. 그게 나는 복합 계산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간결하게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단순 계산 같은 경우에는 뭘 알아야 풀 수 있다? 그치, 개념형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여기에서 물어보는 공식과 여기에서 물어보는 개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계산 문제는 그냥 풀린다고. 이해돼요? 괜찮죠? 자, 복합 계산은 뭐냐면 이 단순 계산에다가 플러스로 알파적인 거야. 어떤 개념이 두 개 이상 있거나 개념 두 개 이상, 그치?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개념이랑 아니면 뭐 옛날에 배웠던 당연시 알고 있었던 내용들. 그걸 우리는 약간 이슈가 되었던 뭐 고1 개념 아니면 중등 뭐 그 도형 개념이라던가 이런 내용들 있죠. 당연시 우리가 하고 있었던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라 라고 내는 복합적인 계산 문항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항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력은 이해력. 내가 너 이 문제 이해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뭐 할 거냐면 식을 보통 관찰을 하거나 그래프를 관찰을 시킬 수도 있어요. 또는 도형 관찰.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성질을 결과적으로 성질, 그 다음에 아니면 뭐 값들, 이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찾아내는 거야. 뭘 통해서? 그렇지. 여기에서 중요한 건 관찰을 통해서. 괜찮을까요? 이 문제에서 어떤 관찰을 통해서 뭘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추론형이야. 추론형은 뭐지? 우리가 뭘 추론한다고 하지? 추론은 주어진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보고 유추를 하는 거예요. 유추. 그래서 보통 어떤 식의 추론형 문제가 나오냐면 규칙을 주고 내가 다음에 몇 번째 뭐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예측. 예측을 해봐라. 값을 구하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점화식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보이나요? 여기 점화식 내용이 나올 수가 있겠다. 요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문제 해결력. 우리가 그렇게 수능 중요하다, 수능을 봐야 된다 하는데 수능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가 뭐지? 수능? 나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 수능의 궁극적인 목표. 수능. 노란 거. 수능의 수능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이거 입시거든요? 그럼 입시의 또 목표는 뭐야? 내가 거기 가서 이해를 할 수 있냐? 대학교 공부해도 될 만큼에 대한 사고력이 발전이 되어 있느냐? 사고력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런 사고력을 볼 수 있는 걸 계산으로도 보고, 이해력으로도 보고, 그다음 추론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 그러면 문제 해결력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뭘 이야기를 하는 걸까? 조건 분석을 하겠죠. 그치? 그래서 내가 주어져 있는 어떤 조건들을 통해서 얘네들로 바꿔낼 수 있어야 돼. 단순 계산 형태로 뽑아내거나 아니면 식을 찾아내거나, 그치? 식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그거에 해당하는 개념이나 혹은 아니면 값들을 이용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이해됐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조건을 분석하고 내가 이 조건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찾아내는 거야. 이거 해낼 수 있냐 이거야.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똘똘똘 따라 나오는 계산이나 뭐 등등등등은 1, 2, 3번의 내용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가지고 온 내용이 뭐냐면 24학년도 있잖아. 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있거든? 6월 모의고사 21번이랑 6월 모의고사 21번이랑요. 그 다음에 24학년도 수능 21번. 요 문항을 간결하게만 그냥 이야기하고 끝낼 거야. 이거를 문제를 직접 다 풀어보지는 않을 거고. 그럼 도대체 이 24학년도 6월달 21번 문항이랑 24년도 수능, 24년도 수능 21번 문항이랑 어때요? 구조적으로는 동일하거든? 구조적으로는 동일해. 자, 요 내용도 보면 너희들 그때 깜짝 놀랐을 거야. 21번 문항이 뭐였냐면 다음 조건이 맞으면 1, 틀리면 0 이렇게 해가지고 디귿 해갖고 답이 110이 나왔던 어떤 합답형이 들어가는 문제가 여기 나왔어. 그래서 요 문제와 그 다음에 수능 21번 문제가 뭐였지? 그치. 이것도 약간 논란이 되었던 고1의 개념이 약간 탑재가 되어 있던 지수로그 함수 문제야. 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이야기 마저 하고 끝낼게. 자, 한번 보자. 일단 21번 문제라면 주관식 21번. 오케이. 나름대로 어려운 문항에 속한다. 그치? 이런 문항에 속한다면 어떤 등급에 대해서는 내가 높은 등급을 원해. 무조건 다 풀어야 되겠지.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저는 3등급, 4등급만 받아도 됩니다. 그럴 수 있잖아. 학교가 내가 원하는 학교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 이런 문제는 안 풀어도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문항별로 그러니까 등급에 자기 원하는 등급에 맞춰서 혹은 뭐 만점이라던가 1등급 다 등등등 내가 이 문제는 풀어라 풀지 말아라는 약간 지침을 줄 거야.
그래서 그런 지침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살펴볼 거고, 일단 지금 요거를 보게 된다면 21번 문제는 어쨌든 어려운 문제야. 뒤에 있잖아. 주관식 뒤에 있는 문제잖아. 그럼 이 어려운 문제에서 구조적으로는 동일한 위치에 있다. 자, 그 다음 내용적으로 봅시다. 내용적으로는 어떻지? 내용적으로도 여기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그 지수로고 물어보는 내용이었어. 그래프의 뭐 t-로그 이게 t와 뭐 이거를 관찰을 해보세요. 막 이러면서 넣어보는 내용이었단 말이야. 결국엔 지수로그를 물어보는 문제였단 말이지. 이것도 어때? 그 1개념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로그 함수 물어봤잖아. 로그 함수 그래프 그려낼 수 있습니까? 요거 찾아내는 문제였지. 그러면 요거 두 개 다 어때? 그치. 내용적으로도 동일한 걸 물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물론 약간 부수적인 건 있을 수 있지만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동일하다라는 거야. 자, 그럼 세 번째로 한번 볼까? 방법론적으로. 어땠어? 자, 21번 합답형 스타일이다. 그치? 합답형 스타일은 여기서 어디에 들어올까? 합답. 합답형은 뭐냐면 이렇게 함수를 띡 줘. 함수를 띡 주고 요거를 관찰해 보세요. 관찰해 보세요. 이게 옳아요? 이게 틀려요? 옳아요? 틀려요? 막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것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세요. 이제 또 딱 분홍색으로 되어 있네. 뭐라고 되어 있어? 그렇지. 준식에 대해서 관찰을 하랬잖아. 그러면 결국엔 이 6월 21번 문항은 이해력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합답형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그런 도형의 도형을 본다든지 계산을 한다든지는 이제 이거가 메인이고 나중에 이제 뒤로 빠질 수 있다고 했어. 자, 그러면 21번. 수능 21번 문제는 어떨까? 수능 21번 문제는, 일단 식을 하나 줬어. 그치? 기억해보면 알 거야. 위아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에 식에는 2차 함수 주고, 밑에 식에다가 로그 함수 주면서, 어쩌고저쩌고 여기에 뭐 최대값인지 최소값인지를 찾으려고 하면서, GT라는 어떤 식을 정의를 했다? 근데 이 GT라는 이 함수의 최소값이 5가 돼야 된대. 최소값이 5가 되도록 하는 이 함수를 찾아달래. 값을 찾아달래. 그럼 결국에는 뭐 하라는 이야기야? 내가 정의했던 그 GT에 대한 식을 역으로 찾아달라는 거야. 식을 찾아달래. 식 찾기. 식 찾기 어딨어? 그치? 여기 있다. 식을 찾아달래. 식 찾아달래. 혹은 값 찾아달래. 그치? 어때? 여기에서 물어보는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거니?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알면 풀리니? 관찰하면 풀리니? 아니지. 관찰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관찰로부터 생겨나서 식을 하나 정의를 하라며. 그치? 그럼 그 식을 정의를 하라는 이야기는 뭐야, 결국에는? 이 위에 있는 이 함수를 갖다가 이거 t-1, t 플러스 1 이렇게 딱 구간이 정해져 있는 그 구간 안에서의 최대 최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분석하라는 이야기 아니야. 그치? 이걸 분석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21번 같은 자리에 있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했던 이야기이지만 어때? 푸는 방법이 접근하는 방식이 살짝은 다르겠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야.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유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뭐 1번 어떻고, 2번 어떻고, 10번 어떻고, 대충 이런 문제 나올 땐 이렇게 풀어. 라는 지침이 어느 정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그게 항상 고정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하시고, 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뭘 물어보는 건지 출제자의, 요거만 하나 갖고 끝낼게. 출제자의, 아, 이게 제일 중요해. 결국엔 출제자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를 파악하는 게 이 유형 분석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방금 두 문제를 봤지만 여기에서 냈던 문제는 결국 뭐였어? 내가 주어진 식에 대해서 관찰을 해서 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값이 달라지는지, 어떤 경우에도 다 만족하는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물어봐서 이걸 이해를 하는 걸 여기에서 목표가 이거잖아. 학습 목표가 이거라고.
이해력을 물어본다고, 의도가. 그치? 그 의도를 파악을 해보셔야 되시고, 수능에서는, 여기가 수능이라 했지, 6월, 아니, 6월이란다, 미안. 수능 20일. 수능 21번 문제에서는 내가 주어진 이 함수를 찾는데, 이거 함수의 최소값 만족하는 걸 찾으라는 거야. 이거는 추론이랑은 살짝 달라요. 추론은 어떤 그걸 유추하는 것, 그러니까 규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오히려 찾아내는 거지만, 얘는 어떤 그 명확한 함수를 줬고, 이 함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줬기 때문에 조건을 분석하는 거거든. 그리고 그 조건을 분석해서 얘를 찾고, 이 값이 언제 A 값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게 이 출제자의 의도라고. 되셨어요? 자, 그래서 유형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구조적, 내용적 방법 다 중요한데, 결국 이 문항을 바라봤을 때 출제자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된다. 요 이야기가 가장 이 내용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쉬었다가 다음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